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만삭일 때 다른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아이와 제가 비참하게 버려진 날, 저는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날 저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대로 죽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별같이 빛나는 제 딸이 태어나서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있던 딸이 태어나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오물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찾아왔는데도 쓰레기 근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쓰레기 같은 짓만 골라서 하길래 확실히 밟아줘 버렸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인간과 얽히는 일이 없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더러운 단어 입에 올리기 싫어서 편의상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과 저는 나이트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우울해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저는 나이트를 찾았고 나이트 문 닫을 때까지 신나게 놀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엄청 잘 놀고 술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남편은 당시 시내에서 여성 의류와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도 2채나 있더라고요.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알뜰하게 경제적 기반을 잡고 사는 것 보니까 대단해 보였어요. 우리는 약 7개월쯤 연애 후에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남편은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남편 가게는 점점 손님이 많아져서 번창해 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그냥 무덤덤한 듯 했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태교도 열심히 했고 예쁜 아기 낳으려고 먹을 것 하나를 먹어도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임신한 저한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조금씩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말투도 다정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고 집에 오면 몇 마디를 하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자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임신 중이라서 부부 관계도 잘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 휴가를 내고 출산 준비에 들어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해물찜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점심 같이 먹자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만상의 몸을 이끌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일하던 직원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게 안에는 남편이 잠깐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와 남편이 거기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 짓을 하던 남편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엄청 놀라서 옷을 추스러 입고 그 여자를 보고 자기야 잠깐만 하더니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 다짜고짜 여기는 뭐 하러 왔냐며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누구 감시하러 왔냐고요. 저는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나 몰래 바람 피는 거냐고 울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나도 풀 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 임신해서 몇 달 동안 하지도 못했는데 좀 하면 안 돼? 내가 아무 데서나 가서 하고 성병이라도 걸려서 오면 좋겠어? 이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임신해서 다른 여자 만난 거냐고 물었더니 사람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그때 배가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내면서 어디 좀 편하게 누워야겠다고 하니까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주더니 병원에 가보던지 하라면서 남편은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왜 그러냐면서 임신하고는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달래주는데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더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자기가 더 화난 사람 마냥 말도 못 붙이게 분위기를 잡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잠이 오냐고 일어나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달달 볶냐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는 내가 임신한 것도 안 보이냐고, 네가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했더니 누가 너보고 임신하라고 했냐? 이러는 겁니다.
인간 말종, 완전 인간 쓰레기죠. 그런 생활이 며칠씩 이어지자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건지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아이를 낳았다고 부모님이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친정 오빠는 그 인간 가게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남편은 영업장에 와서 방해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우리 사이는 갈 때까지 갔어요. 처음에 시부모님도 왜 그러는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 떠난 남자는 못 잡는다면서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하는 겁니다.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은 듯 머리가 띵 했죠. 애 낳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를 비롯한 네 깡패 같은 오빠도 질리고 니네 식구들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애도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양육권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쓰레기 집안에서는 쓰레기밖에 안 나온다는 걸요. 저는 이혼을 준비했고 우리는 위자료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지만 아이를 두고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난 아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오직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만 바라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나마 덜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몸을 추스르고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에 다시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이제 두 번 다시 길 가다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혼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출근할 때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너무 예뻤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과 육아 둘 다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그 인간이 제 생활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에 찾아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인간 완전히 개털돼서 왔대요. 그 여자가 지금 하던 가게 정리하고 가게 넓혀서 더 좋은 가게로 가서 자기랑 같이 하자고 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가게를 다 빼고 보증금까지 중개인이라는 인간에게 주고 그 보증금도 모자라서 아파트,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해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개인과 여자가 한통속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인간은 하루아침에 남은 거 하나 없이 그 사기꾼들한테 다 털렸고 개털되고 나자 저한테 찾아왔던 겁니다. 저는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면서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계속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옆집 사람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밤늦게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고 문 안 열어주면 나 오늘 여기서 안 간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경찰을 불렀고 남편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기겁할 일이 생겼어요. 금요일이라 친정에 가서 자려고 애 오시며 장난감을 챙기러 퇴근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그 인간이 떡하니 집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술을 좀 마신 듯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보고 그럴 수가 있냐며 어떻게 자기를 경찰한테 신고를 하냐면서 너 죽고 나 죽자며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밖에서는 문 열어라, 문 부순다 난리가 났고요. 저는 그 인간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 녹음해 뒀습니다. 남편은 조금 뒤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서로 갔고요. 저는 협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처벌과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며칠씩 찾아와서 주변을 어슬렁거렸던 것이 CCTV에 다 잡혀 있었고요. 집 앞에서 행패 부렸던 거, 우리 집에 무단으로 쳐들어와서 위협을 가했던 걸로 접근 금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 시부모는 뒤늦게야 연락이 와서 합의해달라, 그래도 애 아빠 아니냐 했지만 제가 말했죠. 우리 애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는 없는 애라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협박으로 같이 경찰에 넘겨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합의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마음은 아니었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 하는 짓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 개털돼서 다시 나타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나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은 기억 못하고 어디서 나한테 와서 애 아빠니 한 번만 봐주라고 하나요? 저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남자 마음 한 번 바뀌면 돌아서기 힘들다고 했던 거, 그리고 좀 잘하지 그랬냐는 거, 그 말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남자만 마음 바뀌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마음 한번 바뀌면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요. 저 임신해서 당신 아들 몸뚱이 함부로 굴릴 때 아들 좀 잘하게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혼자서 산후조리 하면서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 그러셨어요. 다들 진작 좀 잘하지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요. 다 늦은 마당에. 그리고 쓰레기 같은 당신은 내가 본 최악의 쓰레기야.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봐야 결국 쓰레기장이라는 거 알지? 너는 쓰레기니까 계속 쓰레기장에서 인생 썩히면서 살아. 감히 쓰레기장 밖으로 나와서 주제넘게 굴지 말고, 알았어? 저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불쌍한 감정마저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 한때 너무 힘들었지만 앞으로 정말 멋지게 우리 딸 키우면서 잘 살 겁니다. 두 번 다시 그 쓰레기들과 만나지를 않기를 다짐 또 다짐하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